냉장고에 후숙 과일은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향과 맛이 떨어집니다. 자, 후숙의 기본 원칙은 실온 보관입니다. 실온에서 천천히 숙성되면 당도 올라가고 맛과 향이 깊어진다고 했죠. 자, 그런데 금방 못 드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냉장 보관해야 되잖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는 냉장 보관 안 된다 말을 들어왔을 건데, 하지만 실제로는 바나나를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면 최대 3에서 6개월도 될 수 있고요. 신선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실 때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도 알면 알수록 즐거운 먹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단맛이 강하다고 해서 맛있는 과일은 아닙니다. 과일의 맛은 단맛뿐만 아니라 산미, 향, 식감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가장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자, 한 가지 예로 수박을 보면 우리가 수박이 단 과일은 맞죠. 그런데 수박이 너무 달기만 담으면 농익은 맛이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박은 단맛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분과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달기만 하면 과일이 물러지고 텁텁한 맛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먹었을 때 물컹하냐 이런 것보다 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향이 어우러질 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달달것만 해서 너무 맛있는 건 아니고, 과일의 최적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과일이 어떨 때 가장 맛있는가, 과일을 맛있게 즐기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새콤달콤한 과일과 단맛의 과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과일을 먹을 때 새콤달콤한 건 상콤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과일은 단맛이 확 올라오잖아요. 자, 새콤달콤한 맛은요, 먹기 전에 신맛이 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으로 올라갑니다. 과일 속에 있는 부연산이나 말산 같은 그런 유기산이 점점점 분해되면서 산미가 줄어들고 단맛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딸기, 귤, 포도, 자두, 체리, 키위 이런 것들은 상큼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겠죠. 단맛이 강한 과일은 달콤하게 깊어지는 과일입니다. 수박, 바나나, 복숭아, 메론, 참외, 망고, 감 같은 과일은 신맛이 거의 없고 단맛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이죠. 이 과일들은 숙성될수록 당도 올라가고 단맛이 깊어지면서 과육이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산 후숙 과일로는 복숭아, 메론, 참외, 수박, 감귤류, 키위를 예로 들 수 있고요. 수입 과일은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파인애플, 두리안, 패션프루트 등 후숙 과일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숙 과일은 냉장고 두면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향과 맛이 떨어집니다. 자, 후숙의 기본 원칙은 실온 보관입니다. 실온에서 천천히 숙성되면 당도 올라가고 맛과 향이 깊어진다고 했죠. 빨리 후숙하고 싶으면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후숙이 훨씬 빨리 진행돼요. 그 이유는 종이봉투 안에서 에틸렌 가스가 갇혀있기 때문에 숙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비닐봉투가 아니라 종이봉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적당히 공기가 통하면서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은 바나나, 사과, 키위 같은 과일을 같이 두면 혼자 둘 때보다 훨씬 빨리 말랑해집니다. 자, 그러면 후숙 과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숙 과일 중에 여러분들이 메론 아시죠? 메론은 정말 대표적인 후숙 과일이거든요. 메론은 후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충분히 후숙한 다음에 냉장고에서 사기해서 드시면 가장 맛있게 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과일 중에 여름에 제맛인 복숭아 잘 아시죠? 복숭아는 보통 사오면 냉장고 놓잖아요. 복숭아는 냉장고 놓으면 안 됩니다. 약간 실온에 뒀다가 벼시기 전에 냉장고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마다 가장 맛있게 먹는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제대로 알고 보관하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숙성이 빠르고 보관이 어려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신선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나나를 구매할 때 너무 많이 큰 걸 구매하면 빨리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바나나는 초록색이 가까울수록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좀 목이 짧고 좀 몸통이 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속이 꽉 차있고 단맛이 풍부해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껍질에 상처가 없는 바나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나나 냉장 보관 안 된다 말을 들어왔을 건데, 하지만 실제로는 바나나를 냉장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는 가장 좋은 온도가 13도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 못 드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냉장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럼 냉장 보관해두면 그래도
안은 또 신선하게 또 드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냉장 보관하실 때 줄기 부분이 보통 에틸렌 가스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랩으로 감싸면 에틸렌 가스 배출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숙성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 냉동 보관하셔야 되겠죠. 바나나 너무 먹였을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난 뒤에 슬라이스해서 냉동 보관하면 최대 3에서 6개월도 될 수 있고요. 결국 바나나는 수송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더 오래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메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싼 과일로 생각할 수 있죠. 메론은 대표 후숙 과일이고 후숙이 제대로 됐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자, 이런 고운 메론을 후숙하게 되면 달콤한 향과 맛이 온전히 느껴지면서 최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메론 후숙 정도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로 확인해 보세요. 메론의 밑부분을 손으로 툭툭툭 쳐보세요. 퉁퉁퉁 소리가 나면 잘 익은 메론입니다. 통통통 소리가 나면 아직 덜 익은 상태가 되는 거죠. 메론은 과육이 부드럽고 과일죽이 설려 나올 때 진짜 맛이기 때문에 충분히 후숙된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퉁퉁퉁 소리가 나야 제대로 된 후숙된 메론입니다. 둘째는 감촉을 확인해 보세요. 메론의 밑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후숙이거든요. 너무 딱딱하면 아직 덜 익었고 너무 푹 들어가면 과숙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꼭지 상태를 확인하세요. 메론의 꼭지가 살짝 말라 있으면 약간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이 후숙이 잘 된 상태입니다. 너무 바삭하게 말라버리면 또 너무 과숙되기 때문에 맛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망고는 손에 올려서 이렇게 살짝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약간 부드러우면 후숙이 잘 된 겁니다. 후숙 과일은 후숙 타이밍을 잘 확인하셔야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자, 사과는 단맛도 중요하지만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과즙이 더 중요한데요.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과일입니다. 노화를 빨리 시켜서 과즙이 줄고 퍼석퍼석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사과를 기술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에틸렌 가스를 방지해야 오랫동안 아삭하게 신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를 기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에 랩을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게요. 이 상태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 방출을 막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분 증발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구매하시면 바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이기 때문에 다른 과일이나 야채랑 두면 더 빨리 물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보관할 때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는 사과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그 사과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껍질째 드시기 때문에 특히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과를 흐르는 물에 잠깐 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에 담가서 희석시킵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밀가루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천연 과일 살균제를 쓰거든요. 뿌려가지고 좀 담겨놨다가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습니다. 세척 후에는 한 번 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고 그리고 빨리 저 같은 경우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안에 들어가면 맛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더 빨리 사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자르면 금방 과일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타민 C를 활용해서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잠깐 담가두거나 아니면 오렌지 과즙에 담겨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부위별로 맛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부위를 알고 있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성장 과정에 따라 과일은 맛있는 부위가 모두 다릅니다. 과일도 고기처럼 부위별로 먹는 방법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미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좋아하는 딸기. 딸기는 밭에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익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드세요? 요렇게 드시죠. 그죠? 근데 딸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맛없는 부분부터 먼저 먹고 맛있는 부분이 혀끝이 나면 더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꼭지를 따서
반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맛있는 부분이 남으면서 고유의 향과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씨가 있는 부위와 꼭지 반대쪽이 가장 맛있고 양쪽과 마지막으로 꼭 쪽이 좀 덜 맛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자르면 더 골고루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참외는 중간 부위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통통통통 동그랗게 썰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만 맛있게 드시고 끝부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사선을 해서 드시면 골고루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맛있는 부분을 알고 맛있는 커팅법을 아신다면 좀 더 과일을 맛있게 즐겁게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맛있는 과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의 맛과 품질은 제철의 후숙 여부, 맛의 특정, 보관 및 섭취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의 정확한 제철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자연 제철 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은 제철에 맞춰 먹는 것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자연 제철 과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통업체에서 과일의 시장에 판매할 때 언론을 보면 이제 제철이 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하죠. 근데 막상 구매해보면 가격도 비싸지만 맛도 덜 올라와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시장에 과일이 많이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철이라 생각하시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저렴한 과일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팔아야 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일찍 수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수확된 과일은 맛이 떨어지겠죠.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맛있는 과일의 품질 기준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과일이 후숙 과일인가 바로 먹는 과일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후숙 과일과 바로 먹는 과일의 차이를 알면 과일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과일은 크게 후숙 과일과 바로 먹는 과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과일은 따자마자 먹어야 제맛이 있고 어떤 과일은 숙성시켜야 당도가 향이 점점 올라가면서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역시 후숙 과일은 시간이 지나야 더 맛있어지겠죠. 후숙 속도는 온도 관리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빨리 후숙하고 싶으면 좀 더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서 그리고 이렇게 봉투를 넣거나 아니면 또 에틸렌가스가 많이 나오는 과일을 두면 좋겠지만은 나는 천천히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오히려 서늘한 곳에서 온도가 낮아도 좋다 그랬으니까 과일만 별도로 두면 좀 더 오래 천천히 후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먹는 신선한 과일입니다. 국산 제철 포도, 딸기, 체리, 자두, 사과 같은 과일들은 이미 완전히 익은 상태로 수확이 되고 과표도 얇아서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후숙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신선할 때 먹어야 맛과 식감이 더 좋겠죠.